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05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6%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66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어제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4만 원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0.7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500원 선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0.46% 하락하면서 6만 5,200원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1,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어제 2% 가깝게 하락했는데 오늘도 1% 넘게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4만 1,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현대차 오늘 0.45% 하락세 예상됩니다. 그래도 11만 원 선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8만 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원 선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1% 넘게 하락하면서 3만 1,6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정보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물산과 네이버 어제 나란히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그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거의 5%에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이슈들이 해결되면서 오늘 10만 9,50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주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4만 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KB금융 1% 넘게 하락하면서 4만 4,6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LG생활건강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0.5%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생명도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1.63%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18만 1,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 오늘 0.77% 하락하면서 19만 3,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67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라젠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어제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2% 넘게 상승하면서 83,500원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만 원 선 위태해 보입니다. CJ E&M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4,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4% 넘는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0.65%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디토스 어제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57만 4,8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HLB 오늘 그래도 어제 하락했던 만큼 오늘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83,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9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9만 5천원 선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0.5% 상승하면서 9만 6천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어제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0.78%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38,7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규제 관련 이슈와 함께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게임주들이 일제히 하락세였는데 오늘도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0.41% 하락하면서 17만 1,3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미디어의 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4분기 영업이익이 197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31.5%라는 높은 그런 실적 상향 기대감이고요. 기존에 있던 컨센서스보다도 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 등 일본 공연을 하고 있는 이런 그룹들이 모객이 한 73만 명 모객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 정산 수익 14억 원을 반영한 영업이익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는 중국 보이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SM이 아니라 SM이 출자한 현지 법인으로 진출을 하고요. 또한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계약서 역시 우리나라 법규가 아니라 중국 현지 법규 및 절차에 의해 작성되면서 과거 엑소나 슈퍼주니어 같은 이 중국인 멤버의 이탈 리스크를 많이 완화시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사드 같은 중국과의 정치적 리스크 역시 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그룹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보이그룹이 기대가 굉장히 좀 크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역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5만 원 선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나온 보고서 목표가를 보시면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 정도의 목표가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8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기관들이 매도에 따라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60일선에서는 조정이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라인 4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들을 적절하게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최근 조정을 받은 SM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 이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0일, 그러니까 어제죠. 넷패스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GKL도 벌써 4% 가까운 상승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26일에 주셨던 제로투세븐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11월 20일에 주셨던 아프리카TV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6일에 주셨던 이 기가레인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 웹젠도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디지털 대성 벌써 2%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11월 28일에 주셨던 레이언스 8%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YG플러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위에는 넷패스, 4위에는 GKL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아프리카TV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한올바이오파마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비즈니스온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위에는 디지털 대성 2%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메리츠 종금증권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7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5%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레이언스, 1위에는 CJ힐로 올라와 있습니다.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김유은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고요.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2%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6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5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고요. 2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에는 여전히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7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와 3위에는 나란히 신일섭 소장의 이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혜양조 44% 그리고 풍국주정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3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께서 11월 12일에 메가스터디 교육을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자사주 매입부터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는데요.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28,000원부터 30,000원 사이에 좀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간 만큼 좀 어느 정도 쉬어 가줘야 되는 모습들은 좀 필요하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어제 전일자 시장 그 하락에 인해서 이제 조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졌지만은 여전히 그 부분들을 좀 굳건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27,000원에 대한 이제 매물대 상단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앞으로도 지지를 받아가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 전환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은 그 목표가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환 팀장님께서 11월 28일에 레이언스 추천해 주셨는데 8%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언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천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동사는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시모스 디텍터는 대부분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점차 반도체 칩셋 및 2차전지, 검사용 등 산업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가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좀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 시장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점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동사와 뷰웍스, 디알텍 등이 전 세계 1에서 한 3%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동사는 세계 최초 디텍트 제조의 풀 라인업을 구축하였고, 세계 최초 밴더블 타입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의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원자재를 국산화하는 등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 관점이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 기관에서도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한 달여간의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기존 목표가 17,000원 부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 오늘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금요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날입니다. 이렇다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이전에 큰 상승을 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더 미비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일 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합권으로 이제 끝날 예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무심코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는 지금 관망세를 펼치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 12월 달 장부터는 좀 약간 순환매 흐름으로 좀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한 포트의 그 한 섹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섹터를 통해서 투자를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이오와 4차 산업기업의 맞춤형 상장 심사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 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짐 로저스가 아난티 사회이사로 오게 됐습니다. 북한 개방에 대한 이슈를 언급했는데 오늘 남북 경협주들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넘는 상승세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46,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76%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66,000원대까지 그래도 회복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 넘는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23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24만 원 선 깨졌습니다. LG화학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0.45% 하락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 0.18%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8만 4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오늘 1% 가까이 빠지는데요. 24만 6천 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2,1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205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673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계열도 오늘 대부분 빠지면서 출발하는데요. 거의 7% 가까운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75,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1% 가까운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82,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CJ ENM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포스코 캠텍과 메디톡스 모두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HLB와 바이로메드 모두 1%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4% 넘는 급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0.84%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96,000원대까지 회복했고 이 코오롱 티슈진 어제 4% 넘게 하락했죠. 2% 넘게 상승하면서 39,2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1% 상승하면서 17만 4,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금일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애경산업입니다. 예, 이 애경산업은 이제 치약, 비누 및 이제 기타 세제 그리고 화장품 제조까지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다수적인 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수적으로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생필품 및 이제 화장품 관련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크게 받는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7월까지 주방 세제 부분이 이제 중국 수출 이제 호조로 인해서 7월까지 이제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79,000원 부분까지 갔다가 이후에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좀 흐름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주게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이제 그 보호예수 관련된 소식을 통해서 10월 지수 또한 이제 10월 지수를 통해 이제 10월 달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진짜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크게 이제 조정폭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폭을 받으면서 이 종목이 좀 대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요. 보호 예수 관련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좀 하락과 지수의 하락 이제 두 가지 이제 같이 얽히면서 이제 크게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이제 11월 이제 실적 호조 소식으로 인해서 재차 이제 다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다시 이제 그 조정폭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금 현재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올해 3분기 실적 호조로 인한 이제 기대감도 이제 충분하지만 3분기에 이제 이연됐던 그 광군제 관련 이제 물량이 이제 반영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광군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고 4분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될 부분들이 있다. 즉 이제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애경산업은 최근에 제주항공의 이제 자회사인 이제 JS
JAS와 이제 화학 계열사 코스파와 이제 그 신규 선임을 통해서 이제 최근 경영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조직 개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제 신규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규 선임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이제 젊은 이제 그 경영진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세대 교체를 통해 조직 유연성을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새 계속 지수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 지수 하락으로 인한 경기 방어주로서 이제 생필품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으로는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도 이제 애경 산업은 좀 주목해 볼 종목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매력도를 이제 4개를 지정한 이유는 1년간 아직 주가 흐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한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완벽한 이제 차트를 형성하지 않았고 기술적인 분석이 아직까지는 좀 의미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1년 정도는 이제 좀 정확하게 지나야 이제 앞으로도 이 애경 산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좋은 그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별 1개씩을 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만원,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종목은 바로 대웅입니다. 예, 이 대웅은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부동산 임대 등 이제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용역 제공까지 이제 사업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히 이 기업은 이제 주요 자회사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웅제약과 이제 원료 의약품 전문 업체인 대웅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웅생명과학 등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올해 꾸준히 이제 등락폭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7월 이제 등락폭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7월 부분이죠. 7월 이제 중순 정도 돼서 이제 300선을 이탈한 뒤 1년 정도의 이제 흐름이죠. 300선을 좀 이탈한 뒤 다시 한번 이제 등락폭을 더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다시 이제 그 300선과 이제 200선 자체를 좀 어느 정도 그 근처까지 이제 터치를 해가며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좀 박스권 형태를 좀 흘러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이 200선과 300선을 돌파를 한다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 별다른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관련 자회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대웅제약, 그러니까는 대웅의 자회사죠. 대웅제약은 이제 보톡스, 나보타, 이제 눈가주름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적응증을 이제 식약청을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그 대웅제약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좋은 부분들을 가져간다면 이 대웅도 전차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끌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자회사를 통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웅에서 자체 이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내년 임상시험을 통해서 내년 임상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 이제 독성시험에 이제 지금 현재 들어갈 예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과제이기도 하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치매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크게 눈여겨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줄기세포 치료제 즉 이제 대웅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뇌졸중, 치매, 이제 퇴행성 관절염 등 이제 총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응중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대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은 그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죠.
이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임상이 성공적일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 대응이 이전에 좀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큰 폭으로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은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별 4개, 장기적으로 5개를 지정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전 단번에 이제 크게 상승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단기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접근하시면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흐름들, 그리고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멘텀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더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별 하나를 더 지정을 해서 별 5개를 이제 지정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짧게 16,000원으로 지정해 보았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최근에 올해 굉장히 핫 이슈인 종목이었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설계, 구매, 시운정 관련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과 최근에 이 기업에서 크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크게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즉 이제 최근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수주 부분에 대해서 큰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굉장히 주목을 받은 종목이고요. 이전에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올해 실적적인 부분들과 관련 수주를 통해서 상반기 이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그러니까 4년 전 때는 이제 주가 흐름,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수주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장세가 굉장히 높아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다가 이후 이제 7월부터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5월부터 6월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좀 크게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뭐 관련된 수주나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추세가 전환되면서 우상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조금 관심도가 클 수 있는 부분들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 추세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관련된 수주 중에 오만, 바레인 등 이제 중동 국가들이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 부분에서 발주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이제 추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 국가들은 이제 국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주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 매출적인 기대 부분들은 분명히 향상될 거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부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라고 있습니다. 아람코의 주베일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통해서 초대형 이제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것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수주가 이제 앞으로도 또 해외 수주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올해 수준은 한 9억조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내년 수준은 한 10조 이상은 이제 볼 거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수준은 한 9조, 내년 수준은 10조 정도 이제 규모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력도를 이제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종목 자체가 이제 변동폭이 그렇게 심하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년 수주와 이제 예상 실적을 봤을 때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짧게 지정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이 좀 기대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4분기 후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함께 언급을 해주셨고, 이어서 대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이 줄기세포와 관련한 임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나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실적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지환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좀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브렉시트 영국 의회 표결이랑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실무 협상, 12 통화정책 회의, 중국 실물 경제 지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부 결정 등이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 의회 표결인데, 어제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취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후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이 하락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맞게 이제 종목 추천을 드릴 텐데요. 제가 좀 처음 추천드릴 종목은 진도입니다. 진도는 이제 국내에 이제 유일하게 상장된 이제 모피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약 40%로 국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한파에 따른 이제 모피 수요 증가와 12월의 배당 매력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피 산업의 특성상 겨울철 계절 상품으로 4, 4분기가 연간 매출액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다음에 1분기까지 극성수기로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올리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가 제품으로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특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30대 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이 주요 소비자 타겟층으로 브랜드 로열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동사의 브랜드는 이제 진도 모피, 엘페, 우바, 끌레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1988년 국내 내수 판매를 실시한 이래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모피 브랜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에 편중되어 있는 유통망 구조를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 부분까지 확대해서 매출 증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에는 이제 5%대 배당을 시시하였는데 12월 배당주 투자로서의 투자 매력도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펀은 6.7배 수준으로 동종업계 업종폭 9.5배보다 낮아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매우 낮고, 그리고 중구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외형 성장이 가속화되면 추가적인 레버리지가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은 과시욕덕의 전 세계 최대 이제 모피 수입국인데요. 한국 제품은 디자인은 물론 이제 방수성, 통기성, 이제 표준화 등 중국 모피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한 편이어서 해외 업체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추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10월부터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해서 거래량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추후 충분히 관심받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1차 목표가는 5,500원에서 5,700원, 손절가는 4,7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스코인데요. 다스코는 이제 국내 1위의 이제 도로 안전 구조물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4위, 그리고 테크플레이드 제조사이기도 하고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남북 경협주로서 이제 부각 가능성과 신재생 사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다스코는 1996년도에 설립되어서 도로 안전 구조물, 방음벽, 데크 플레이트, 단열재, 건축 외장재, 신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동사는 가드레일을 포함한 도로 안전 구조물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30%로 해당 분야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분야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인 SOC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도로 연장 및 4차선 이상의 국도 비율도 6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주 역시 꾸준히 좀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특히나 이제 산학연 합동 연구를 통해서 70여 건의 이제 직접 재산권을 보유함은 물론 3건의 신기술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제 추후에 남북 관계, 즉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었을 때 도로 인프라 투자 시에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또한 이제 동사는 2017년도부터 본격적인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사업, 즉 이제 설계부터 자재 조달, 건설까지 원스톱으로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프로젝트에 맞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민간 이제 발전 사업, 분양 사업, 구조물 생산 및 제작 사업, 그리고 태양광 융복합 기술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정부 정책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맞춰서 동사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12월 초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 가능성으로 특이 수급을 보인 바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오일 평균 가격대만큼 떨어지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1차 목표가는 만원선, 손절가는 7,5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리콤인데요. 오리콤은 두산그룹 계열의 종합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현재 실적 성장과 고배당에 대해서 매력을 들 수 있는데, 동사의 사업 영역은 이제 크게 광고 부문과 매거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고 부문은 광고 제작뿐만 아니라 매체 집행, 출판, 시장 조사, 매체 조사 분석, 전시 및 이벤트 등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매거진 부분은 보그, GQ 등과 같은 잡지를 출판하면서 독자들에게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종합 컨텐츠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대행업체 한컴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광고 대행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국내 최초의 종합 광고 기업으로 풍부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제 두산그룹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들의 비중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 수입이 주요 수익원인데, 동사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인 보그, GQ를 라이선스하여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하이패션지, 남성지, 뷰티 전문지 등 각 잡지 카테고리의 리딩 매체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서 독자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에게 이제 프런트 잡지 및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로 지난 3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은 23%나 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사는 작년에 4.3%에 달하는 고배당을 하였는데, 과거 높은 배당 성향을 고려했을 때 올해도 높은 배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투자도 매력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11월부터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최근 시장 영향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과 배당 매력도 등을 고려했을 때 현 구간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매수하면 좋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4,7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진도가 작년에 이 5% 배당이 나왔는데 연말 맞이해서 배당 기대감 있고, 중고가 관련돼서도 수요 증가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스코의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인데요. 현재 이 차트상 쉬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 아주 적절한 시간이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고, 이 신재생 사업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금감원에서 분식회계 감리 착수 보도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요. 반정민 소장님, 이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다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네. 올 2분기 이제 영업 손실을 이제 국내 판권들을 통해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그 대판 금액, 그러니까는 국내 판권이 있는데 그 판권을 통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셀트리온에게 이제 그 218억 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매출 처리를 한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영업 손실이 났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매출 처리를 통해서 그 좀 약간 분식회계
싶다. 뭐 그런 의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 주주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좀 당혹스러운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제 의혹을 받았었죠. 이것을 통해 이제 좀 해소가 좀 될 것으로 보였으면서 오늘 금요일 이제 거래 재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은 지금 상황을 놓여지면서 앞으로 이제 그 좀 바이오주에 대한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그 제품을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유통 납품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납품하게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시장을 통해서 이제 그 납품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뭐 금일 관련된 부분, 당연히 셀트리온을 통해서 뭐 국내적인 그 재무적인 흐름을 조금 변경시킨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 7%까지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혹은 의혹입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이오주를 보셨을 때 대체적으로 그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라젠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이 뭐 중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회사의 그 바이오주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다른 뭐 회사들처럼 뭐 임상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나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3대 그룹들은 트록시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통해 지금 현재 유통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조금 개선될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무적인 뭐 의욕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심하게 재무적으로 좀 재무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게 타 기업들처럼 뭐 분식회계를 심하게 했다면 좀 문제가 좀 크게 있었겠죠. 하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관련된 지금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도 좀 변경돼가고 이제 수정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의혹이 좀 풀린다면은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받아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긴 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더 뭐 낮다, 뭐 좀 떨어진다 해서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시면서 결과가 나온 뒤에 진입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접근을 조금 하지 않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망을 추천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오늘 거래 정지 해제 첫날입니다. 아까 보니까 뭐 25%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정지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정지가 결정된 날 제가 리뷰를 한번 드렸었고, 또 해제된 날 이제 제가 리뷰를 한번 드리게 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가 어제 결정이 나면서 금일 거래가 재개되었고,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급등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가 약 19일 만에 거래 재개가 된 것이고, 이런 기업계 속성, 재무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장 유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거래 정지가 될 때에도 기존 이제 예전 사례들을 제가 빗대어서 거래 정지가 그러니까 해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부 감사, 법무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 1분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현 회계 조직과 분리된 내부 회계 검증 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 2분기 전까지는 내부 통제 체계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이 이제 투자자와 이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제 동사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추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초반에 사실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네. 워낙 과대낙폭했었을 때 접근을 하셨다라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미 시작하자마자 25% 이상 상승 궤도가 나온 네.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 들어가기에는 단기적 간등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직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월드인데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S&P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좀 각도가 굉장히 높죠.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앞으로도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탄력성이 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두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 넘으면서 만 원 부근에서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10,000원 이상이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상승을 했을 때 과연 만약에 크게 이제 조정폭을 한 번에 받을 경우에는 과연 매도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크게 급상승을 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낫겠고, 매수를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은 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매수를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신다면 소량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짧게 이제 진행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들어갈 경우에는 팔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 않나라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았고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좀 자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에 이 휠라코리아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25% 달성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매수한 상태에서 홀딩 유효합니다. 이유로서는 필라는 이제 빠르게 도약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고, 지금 현재 중국, 북미 중 이제 주요 시장에서 선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운동화 시장에서 글로벌 히트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브랜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의 경제도나 우려로 한국 증시도 좋지 못한데, 이런 장일수록 실적은 좋은지 매출 아이템은 충분한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부합하는 종목이 힐라코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9년도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힐라는 이제 글로벌 이익 규모에서 중국에서도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확보한 3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국내 사업은 턴 어라운드에 이어가지고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의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도 견조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는 신발에 대한 이제 주요 유통 채널에 진입을 해서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가 방어를 이제 잘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행보를 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레이언스입니다.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 이제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2011년 바텍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업체로 디지털 엑스레이용 TFT 디렉터랑 CMOS 디렉터, 그리고 IO 센서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죠. 당사의 좀 제품은 의료용, 치과용, 산업용, 그리고 동물로 엑스레이 등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디렉터라는 부품은 엑스레이 시스템에서도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특징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CMOS 디렉터인데요. 수익성이 좋은 CMOS 디렉터는 이제 고객 다변화 및 적용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이 계속 예상이 됩니다. 1분기에는 CMOS 디렉터 매출액이 분기 사상 최초로 100억 원을 이제 돌파를 했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GE 헬스케어와 이제 5년간 235억 원 규모의 CMOX 디렉트 공급 계약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 업체와 약 한 5년간에 무려 490억 원의 이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거래선이 정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데 감차 반도체용 칩셋 및 2차 전지 검사용 등으로 산업용으로도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산업용 엑스레이 시스템은 치과용보다 더 높은 방사선을 쏘기 때문에 산업용 CMS 디렉터는 치과용보다 마진율이 높다는 또 이제 장점이 있고 교체 주기가 좀 짧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속적인 매출이 좀 가능하겠고 현재 국내 고객사 산업용 이제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좋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457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는 약 한 22% 성장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298억 원으로 280%나 이제 대폭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수출 국가가 이제 확대가 예상이 되고 19년 예상 퍼가 13.2배로 가장 이제 관련 동종 업체에서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셔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3만 원, 손절가로는 1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하락 전환했습니다. 0.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205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고점입니다. 2060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만 205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폭 큽니다. 612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만이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는데요. 0.37% 상승하면서 435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장 초반의 상승폭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65,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6%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첫날에 벌써 25% 가까운 상승세 나왔는데 현재 18%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39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 6위권까지 밀렸습니다. 34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현재 11만 원 선 깨지면서 10만 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텔레콤, 한국전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포스코도 1% 넘게 빠지면서 24만 5천 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0.4% 하락하면서 66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작이 고점입니다. 673선에서 출발했지만 666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폭 큰데요. 82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 회계 이 논란과 함께 현재 7%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7만 5,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깝게 하락하면서 7만 9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8만 원 선 이탈했고 CJ ENM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7,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그래도 오늘 상승세 나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3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 메디톡스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5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HLB를 제외하고는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HLB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8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1% 상승세 나오면서 19만 7,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상승폭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9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0.13%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1% 회복세 나오고 있습니다. 17만 3,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0.6% 상승하면서 1,12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9월 말 정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달에 저점 쌍바닥 만들고 나서 말씀드린 이후에는 한 17%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옆으로 좀 횡보를 많이 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고, 고점 대비는 여전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신규 투자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시장 유지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국내 개인 방송 부분에서는 트래픽 1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방송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랑은 약간 이제 좀 카운팅하는 거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매출 비중이 아이템이 한 78% 정도, 그리고 광고가 한 14% 정도, 그리고 기타 플랫폼으로 좀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 이제 5G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5G로 사실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인공지능 뭐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가장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건 빠른 인터넷 속도, 그리고 그러한 속도로 할 수 있는 거는 동영상 컨텐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될 것이다라고 뭐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 방통위 이슈였는데, 사실 방통위 이슈가 나온 부분들, 이거와 상관없이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이슈가 어떤 거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TV의 매출 비중에서 아이템이 78%인데, 이 아이템에 대한 1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라는 이슈가 10월 29일 날 나오면서, 그때 이제 7.39% 이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냐면은 아프리카TV는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충전 한도랑 선물 한도 둘 중에 한 가지만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왔었던, 6월 1일부터 지켜왔었고, 이거를 이제 11월 달에 방통위에서 이제 밝힌 거는 문서화시킨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미 실행을 해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슈가 될 게 아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에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을 한 부분들이 6월 1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으면 아프리카TV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프리카TV는 3분기 실적이 상황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결제 한도 제한에 대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실적적인 부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실적에서 증가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성장성을 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e스포츠 성장이랑 그다음에 채널 확장, 이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자체가 뭐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지스타에 이제 참여를 했죠.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는 스타크래프트, 그다음에 LOL 뭐 이러한 부분들, 롤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 대회를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게임 쪽 같은 경우에도,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 수단 하나로 e스포츠, 그러니까 게임 대회나 아니면 이러한 컨텐츠 부분들의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상당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올레드 TV를 시작으로 케이블 TV랑 IPTV 채널 확장을 하고 있고, SBS랑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이제 지상파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본다라고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높긴 하지만 이전 하락하기 전 수준인 5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TV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에 아프리카 TV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48% 기록했습니다. 2차 목표가로 주신 4만 원도 넘었는데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이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유튜브 컨텐츠에 관련되는 어떤 관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면서 한국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TV 어떤 플랫폼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이 굉장히 좀 많이 변화됨이 어떤 최근에 어떤 수급에서 특징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는 계속 이제 수급적인 외국인들 매집이 계속 나타나면서 하락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전반전에 어떤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가 이제 종가로 깨지지 않으면 한 4만 5천 원대, 많으면 좀 한 5만 원까지 내년도 어떤 실적 어떤 상향까지도 계속 어떤 시장에 상관없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종가 기준 한 4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4만 5천 원, 중기적으로 한 5만 원까지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지금 이제 12월 초에 이제 G2 회담 이후에 좀 산타랠리까지 저는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하웨이 몽환저우 이제 부회장 체포, 또 새벽에 또 중국에서 또 애플의 어떤 일부 모델에 대한 판매 금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또 정책 리스크로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사실상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낙관론, 비관론이 이제 극심하게 되고 있고, 12월 이제 중순의 마지막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도 전망에 어떻게 따라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경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관한 어떤 단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글로벌 정치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싸다고 하는 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불황에 대한 어떤 그 근심 걱정들이 계속 수급을 좀 압박하고 있는 시장 흐름이 12월 중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급이 몰리면서 셀트리온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짐 로저스의 사회이사의 호재를 반영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아난티만 올라가고 남북경제는 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취약한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만 가능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답답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 관점의 어떤 매력도는 계속 이제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좀 느긋한 마음으로 편안한 어떤 대응을 가지시면서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매집 관점은 계속 유효하시면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 대응을 조금 이제 겸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필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JYP 엔터인데요. 035900입니다. 국내 이제 이 기획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 들어와서 이제 빅히트가 돼서 본래는 이제 3대 기획사로 보통 이제 SM, YG 엔터먼트, JYP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대 기획사 중에서 시가총액 2 정도 수준인데요. 8월 달에는 시가총액 1위인 SM까지도 이제 JYP가 넘어가면서 한때는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1.7% 1244억. 작년도에 이제 1000억 가까이 되었다가 올해 이제 1000억 넘어가는 그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은 40% 증가된 273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15년 10월 달에 데뷔를 한 트와이스의 놀라운 어떤 팬더마와 그 팬더마가 음반과 콘서트 매출로 이어지는 이 수익 과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제 걸그룹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소녀시대인데 소녀시대 이후에 이렇게 단기간에 팬덤을 수익화로 이끈 어떤 모델이 없었는데요. JYP는 이제 본래부터 걸그룹에 굉장히 특화된 어떤 엔터사였는데 트와이스의
트와이스가 2015년도 데뷔했으니까 지금 데뷔차 한 3년이니까 내년도 2019년도에는 걸그룹 최초로 앨범 이제 돔 투어 한 4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게 한 4회 정도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 또 미주 공연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데뷔했던 갓세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남미, 유럽의 어떤 글로벌 투어가 내년도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투톱을 가지고 있는 JYP 엔터가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았다가 3분기에 조금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3만 원 정도 초반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년 2019년도, 2018년도 이제 신흥그룹 올해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대박은 아닙니다만 기본 어떤 준선 흐름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지화 전략으로 한국, 일본, 중국에 이제 4개 이상의 신규 그룹의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에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향으로 글로벌 매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JYP 엔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어떤 부분으로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가 지금 현재가 한 3만 100원인데요. 한 3만 원 정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만 3천 원, 손절가 2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